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하던 명자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공식 봉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월 청구서나 일정 안내문 정도만 오던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문서를 보는 순간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환자의 법적 보호자 변경 안내.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환자 오만식님의 법적 보호자가 배우자 박명자님에서 강미진님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사유 환자의 의사 및 가족 동의에 따라. 명자는 문서를 읽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미진?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90년대 남편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같은 부서에 있던 여직원이었죠. 당시 민원실에서 야근할 때마다 남편과 자주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비에도 능하고 인맥도 넓어서 여러 일들을 척척 처리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남편의 법적 보호자가 된 것일까요? 명자는 문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하단에는 요양원 원장의 서명과 구청의 접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아무것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명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는 아내인 자신을 제쳐두고 왜 다른 사람이 남편의 보호자가 된 것일까요? 더구나 그 사람은 남편의 직장 동료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천 부평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외벽 곳곳에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 소리, 복도에 놓인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정겨운 옛 정취를 풍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박명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10시 정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며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남편을 보러 가는 길이니까요. 비록 남편이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졌지만 명자는 늘 단정한 모습으로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남편이 좋아했던 작은 진주 귀걸이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차려입었습니다. 손가방 안에는 언제나 똑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 카드 지갑에는 요양원 출입증과 신용카드, 그리고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죠. 1988년 올림픽 응원봉을 들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 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노란색 파일에는 남편의 의료 기록과 투약 현황, 그리고 명자가 직접 작성한 컨디션 기록지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적힌 기록들은 명자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물이었죠. 그리고 밀폐 용기에 쌀과 함께 보관해두던 인감도장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명자에게는 남편을 지키는 소중한 무기들이었습니다. 도장은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할 때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중요한 서류에 찍혔던 흔적들이 미세한 균열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재촉합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퇴직할 때 받은 감사패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성실한 공무원 오만식에게라고 적힌 그 감사패를 볼 때마다 명자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했던 남편의 흔적이었거든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민들을 위해 일했던 그 시절, 때로는 밤늦게 들어와서 피곤한 기색을 숨기며 가족들에게 웃어주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복도에서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박순례 씨였죠. 69의 나이에도 정정한 분이었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요양원 가시는구나. 만식 씨 어떠세요? 어제는 좀 어떠셨어? 네, 감사해요. 어제보다는 좀 나아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죽도 한 그릇 다 드셨다고 하더군요. 순례 씨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이에요. 명자 씨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이런 짧은 대화들이 명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남편의 병을 알고 나서부터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었지만 이런 따뜻한 관심들은 명자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명자는 오늘 남편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본 드라마에서 웃긴 장면들, 아파트 화단에 새로 핀 코스모스 이야기, 마트에서 만난 옛 동료의 안부까지 소소한 일상들이 모두 소중한 이야깃거리가 되었죠. 아파트를 나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명자는 주변 풍경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습니다. 골목 어귀의 작은 슈퍼마켓,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는 정자까지 모든 것이 남편에게 전해줄 바깥 세상의 소식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546번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명자는 손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어 남편의 컨디션을 꼼꼼히 적어놓곤 했습니다. 전직 초등돌 본교사였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아이들 알림장 쓰듯이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면 안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의 식사량, 수면 시간, 표정의 변화, 간병인과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546번 버스는 명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남편이 아프기 전에 함께 이 버스를 타고 시장에도 가고 병원 검진도 받으러 다녔던 추억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둘이서 나란히 앉아 창밖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그 자리에 앉아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나갑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명자는 지나가는 풍경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 리모델링 중인 상가, 공사 중인 도로까지 모든 변화들을 남편에게 들려줄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만식 씨, 우리 동네에 새 카페가 생겼어요.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같이 가서 커피 한잔 해요.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로 남편의 하루를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명자는 평소처럼 로비에서 출입증을 보여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명자 사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만식 씨 상태는 어떤가요? 어제 저녁 식사도 잘하셨고 밤에도 잘 주무셨다고 간병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명자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들리는 익숙한 소리들,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는 사각사각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텔레비전의 아침 프로그램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315호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섰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남편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식 씨 왔어요. 오늘 날씨 참 좋죠? 명자는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어 남편이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틀어주었죠. 아무 노래의 경쾌한 멜로디가 방 안에 퍼지자 오만식 씨의 발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명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순례 씨가 안부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식 씨 건강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요양원 구경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명자는 남편 곁에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 이야기, 버스에서 본 풍경들, 요양원 오는 길에 피어있던 코스모스 꽃밭까지 소소한 일상들이 모두 남편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되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간병인 김미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미숙 씨는 이미 2년 넘게 만식 씨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일도 꼼꼼해서 명자가 무척 신뢰하는 분이었죠. 사모님, 어제 만식 씨가 죽을 거의 다 드셨어요. 식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미숙 씨 덕분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명자는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좋은 간병인을 만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후 2시쯤 명자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쪽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진 씨, 서류는 언제쯤 정리되나요? 곧 끝날 거예요. 원장님, 이번 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해요. 명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미진?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와 다시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명자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식 씨,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저녁 6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상태도 안정적이고 간병인도 성실하고 요양원 직원들도 친절하니까 더 바랄 게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하던 명자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공식 봉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월 청구서나 일정 안내문 정도만 오던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문서를 보는 순간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환자의 법적 보호자 변경 안내.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환자 오만식님의 법적 보호자가 배우자 박명자님에서 강미진님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사유 환자의 의사 및 가족 동의에 따라. 명자는 문서를 읽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미진?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90년대 남편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같은 부서에 있던 여직원이었죠. 당시 민원실에서 야근할 때마다 남편과 자주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비에도 능하고 인맥도 넓어서 여러 일들을 척척 처리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남편의 법적 보호자가 된 것일까요? 명자는 문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하단에는 요양원 원장의 서명과 구청의 접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아무것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명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는 아내인 자신을 제쳐두고 왜 다른 사람이
남편의 보호자가 된 것일까요? 더구나 그 사람은 남편의 직장 동료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급하게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요양원이죠? 저는 오만식 환자의 아내 박명자입니다. 오늘 받은 공문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아, 네. 잠시만요. 원무과로 연결해 드릴게요. 사모님, 그거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처리된 것입니다. 환자분의 의사와 위임장이 있었고요. 위임장이요? 저는 그런 거 작성한 적이 없는데요. 서류는 모두 구청에서 확인받은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명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것 말이죠. 밤새 잠을 설친 명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문서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명자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위임장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그런 걸 작성했다는 거야? 명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 파일을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당시 작성했던 각종 동의서들, 의료진과 주고받은 문서들까지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봤죠. 하지만 강미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위임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명자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선 것이었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무원 생활을 했던 강미진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키가 크고 말을 잘하는 여성이었죠.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과 인맥을 넓히는데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도착하자 90년대에나 보던 창구 번호판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 명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이곳에서 근무할 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죠. 그때는 이런 일로 이곳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명자는 메모장을 폈습니다. 물어볼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죠. 전직 교사였던 습관으로 무엇이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명자의 장점이었습니다. 103번 고객님, 7번 창구로 와주세요. 드디어 명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 앞에 앉은 젊은 공무원에게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임장 원본 열람을 요청합니다. 남편 오만식의 법적 보호자 변경 관련 서류요.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작성장소, 입회자, 서명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자세한 요청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었죠. 아, 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기다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원본 서류는 요양원에서 보관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는 접수 확인만 되어 있네요. 아, 스캔본은 있습니다. 출력해 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언제 접수되었는지도 알려주세요. 프린터가 윙하는 소리를 내며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명자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위임장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에는 분명히 남편 오만식의 이름이 있었고 법적 보호자를 강미진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단에 찍힌 인감 도장이 너무 선명했던 것입니다. 명자가 알고 있는 남편의 인감은 오랫동안 사용해서 가장자리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는데 이 서류의 도장은 완전히 매끈했습니다.
이 서류는 언제 접수된 건가요? 8월 20일에 접수되었네요. 요양원에서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8월 20일? 명자는 그날을 기억해 봤습니다. 분명히 요양원에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가져온 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아니면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명자는 스캔본을 들고 곧장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명자는 평소와 달리 곧장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간단히 답례만 하고 지나쳤죠. 원무과 창구 앞에서 명자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받은 공문에 대해서 문의드리러 왔습니다. 위임장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 박명자 사모님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원장 신한희 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서자 신한희 원장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모님, 이 문제는 사실 복잡한 상황입니다. 오만식 씨께서 예전에 직접 작성하신 위임장이 있었거든요. 예전이라니요? 언제 말씀인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몇 달 전에 오만식 씨가 의식이 좀 더 명료하실 때 작성하셨습니다. 강미진 씨가 오래된 직장 동료이고 각종 절차에 능하시니까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식 씨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할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죠.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발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명자는 그 순간 2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강미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미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당신이 우리 남편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강미진은 침착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자 선생님, 이건 오빠가, 아니, 만식 오빠가 원하신 일이에요. 그분도 강하셨지만 가족들에게 괜한 짐을 지우기 싫어하셨거든요. 특히 선생님한테는 더욱 그랬고요. 그래도 왜 당신에게 그런 부탁을? 저는 오래 공무원 생활을 했고 이런 절차들에 익숙하니까요. 발이 빠르기도 하고요. 미진의 눈빛에는 미세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로비와 인맥에 능했던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명자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요양원 상담실에서 나온 명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강미진과의 대화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느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답답했죠. 복도를 걸어가며 명자는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315호실로 향하는 길에 명자는 간병인 김미숙 씨와 마주쳤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미숙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미숙 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명자를 복도 한쪽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강미진이라는 분이 와서 만식 씨 방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과도 자주 이야기하시고요. 그분이 언제부터 여기 오기 시작했나요?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엔 만식 씨의 옛 동료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자꾸 서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식 씨한테 뭔가를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명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이라면 남편의 상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았던 시기였습니다. 간혹 명료한 순간들이 있었던 때였죠. 그때 만식 씨가 뭐라고 하셨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모님, 만식 씨께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미숙 씨의 말을 듣고 명자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남편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만식 씨, 미진 씨 기억나세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강미진 말이에요. 남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미진, 미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자, 조심해. 미진, 위험해. 비록 불분명한 말이었지만 명자는 남편이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직감적인 불안감이 전해져 왔죠. 그날 오후 명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오래된 상자들을 뒤져봤습니다. 남편의 공무원 시절 자료들이 담긴 상자였죠. 1997년 IMF 때 남편이 끝까지 민원 창구를 지켰다는 신문 기사 스크랩, 공무원 단체 사진들, 각종 감사장과 표창장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990년대 말 촬영된 부서 단체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앞줄 가운데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과 뒷줄에 서 있는 강미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부평구청 민원과 전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명자는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강미진은 당시에도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업체들과 인맥을 쌓고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끔 남편이 야근할 때 함께 있으면서 오빠, 이런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라고 말하곤 했던 기억도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남편의 인감을 새로 만들었던 도장집을 찾아갔습니다. 부평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도장가게였죠. 사장 할아버지는 명자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 오만식 씨 부인이시네요. 어쩐 일이세요? 사장님, 우리 남편 인감 언제 새로 파셨는지 기억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장부를 뒤적거렸습니다. 2005년이었네요. 기존 도장에 균열이 조금 생겨서 재제작했었죠. 그 전에 쓰던 도장은 막도장이라고 부르는데 사무실에서 간단한 서류에 가끔 쓰셨었어요. 그 막도장은 어떻게 생겼었나요? 인간보다는 조금 거칠었죠. 가장자리에 작은 흠집도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 파드린 거예요. 명자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에서 본 스캔본의 도장은 너무 완벽하게 깨끗했었거든요. 진짜 인감이라면 미세한 흠집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요양원에 갔을 때 명자는 원장실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진 씨, 이번 달 추가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315호실은 특실로 옮기고 개인 간병비도 인상하면 됩니다. 보호자가 저니까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315호실은 남편의 방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특실로 옮긴다는 것은 비용이 2배로 오른다는 의미였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간병인도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미숙 씨는 너무 세세하게 챙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 쪽 사람으로 바꾸면 일 처리가 더 수월할 거예요. 명자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남편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자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 선생님, 저예요. 오늘 원장님과 이야기했는데 만식 오빠 방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좋은 곳이요? 네, 특실이에요. 더 넓고 시설도 좋거든요. 선생님도 면회 오시기 편할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오빠한테서 받은 부탁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을 이용해서 각종 비용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었죠.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지켜야 했고 이들의 음모를 막아야 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았죠. 강미진과 신한이 원장의 대화, 특실 이전 계획, 그리고 간병인 교체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명자는 결국 일어나서 남편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들, 간병비 내역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죠. 그러다가 지난 몇 달간의 비용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물리치료비가 갑자기 2배로 올랐네? 명자는 8월부터의 청구서들을 자세히 비교해 봤습니다. 강미진이 나타난 시점과 비용 증가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추가 서비스 비용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죠. 아침 7시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오만식 환자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명자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심박기의 삑 마이너스 소리가 긴급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어디 계세요? 의사가 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가 앞으로 나서려던 순간 강미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법적 보호자 강미진입니다. 의사는 강미진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이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응급시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명자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잠깐요. 저는 환자의 아내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예요. 하지만 의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적 보호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네요. 의료진으로서는 서류상의 보호자와만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명자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도 남편의 생사를 결정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강미진이 차분하게 펜을 잡았습니다. 시술을 진행해 주세요. 환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남편인데. 명자 선생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에요. 오빠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강미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술 동의서에 강미진의 서명이 들어갔고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수술실 앞 벤치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아내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신한이 원장도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강미진과 함께 복도에서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죠. 명자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환자실로 옮기면 어떨까요? 비용은 더 들지만 좋은 생각이에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족들도 반대할 수 없을 거고요.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도 이들은 비용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혈전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강미진이 먼저 의사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중환자실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에 약 50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 적용을 받아도 상당한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명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을 말이죠. 남편의 응급 상황마저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환자실로 이송된 남편을 보러 갔을 때 명자는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각종 기계들에 둘러싸인 남편의 모습이 너무 처연했거든요. 그리고 면회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곁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만 면회 가능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명자는 또 한 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편 곁에 있을 권리마저 제한받는 것이었죠. 강미진이 명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명자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오빠를 위해서라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명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생각하면 강미진의 관심사는 오직 돈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명자는 병원 복도 벤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심박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의 의식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명자는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식 씨,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무슨 소리예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진, 조심해. 서류, 가짜.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서 명자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였죠. 명자는 남편이 전하려던 마지막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 나온 명자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위험한 상태이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리고 강미진과 신한이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류, 가짜. 남편도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운 명자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서류,
가짜.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명자는 샤워도 하지 않고 곧바로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구청에서 받아온 스캔본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위임장의 작성 날짜는 7월 15일이었는데 하단의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는 7월 18일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위임장을 먼저 쓰고 나서 인감증명서를 나중에 발급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거든요. 명자는 전직 교사의 꼼꼼함으로 모든 날짜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월 15일은 명자가 하루 종일 요양원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저녁 늦게까지 곁에 있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만식 씨가 그날 위임장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명자는 당시 작성했던 컨디션 기록지를 찾아봤습니다. 7월 15일 기록에는 하루 종일 의식이 흐릿함, 대화 불가능, 식사도 거부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명자는 구청 앞 새마을 금고 옆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했던 전 주무관 박정수 씨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박정수 씨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동료였죠. 명자 씨, 만식이 상태는 어때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정수 씨,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명자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미진의 등장, 법적 보호자 변경, 그리고 의심스러운 서류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박정수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자 씨, 사실 만식이는 오래전부터 미진에게 짐 지우기 싫어했어요. 미진이 발이 빠르고 일 처리를 잘하는 건 맞지만 가끔 선을 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들요? 예전에 광극공사 납품업체 선정할 때도 그렇고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봐주면서 뒤에서 대가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만식이가 그런 걸 못마땅해 했죠. 명자는 점점 더 확신이 섰습니다. 강미진이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남편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정수 씨, 혹시 만식 씨 인감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거 2005년에 새로 팠잖아요. 그 전 도장은 흠집이 있어서 공식 서류에는 못 쓰고 사무용으로만 썼었지요. 이것이었습니다. 명자는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 스캔본의 도장이 너무 깨끗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명자는 곧바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원장실의 복사기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강미진이 로비에서 신한이 원장과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죠. 명자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원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원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복사기를 확인했습니다. 복사기 옆에는 사용 기록을 보여주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있었죠. 날짜별 사용 기록을 확인해 보니 7월 18일에 여러 번 복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7월 18일.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같은 날이네. 명자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복사기 근처에는 사용한 원본들이 때때로 끼이는 경우가 있어서 기계 내부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 조각이 하나 끼어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의 옛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 복사본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연습용이라고
연필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연습용? 뭘 연습한다는 거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선생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깜짝 놀란 명자가 돌아보니 강미진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차가워 보였죠. 아, 미진 씨. 저는 그냥 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혹시 뭘 찾고 계신 건가요? 명자는 재빨리 구겨진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만식 씨 서류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강미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명자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의 상태를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치료비가 필요할 거예요. 중환자실비, 수술비, 재활치료비까지 합하면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선생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호자가 되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업체들과의 연결고리도 있고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알고 있거든요. 명자는 그제야 강미진의 진짜 속셈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커미션을 받으려는 것이었죠. 미진 씨, 당신이 정말로 우리 남편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명자 선생님, 현실을 보세요.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오빠를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해요.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나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미진 씨, 저는 원칙을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지키는 방법도 원칙대로 할 거예요. 그날 저녁 명자는 남편이 입원한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만식 씨, 제가 지켜줄게요. 원칙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지켜줄게요. 명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밝혀줄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남편을 구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 조각, 날짜가 맞지 않는 서류들, 도장집 사장의 증언 내용까지 하나하나 파일에 정리해서 넣었죠. 오늘은 모든 것을 결판낼 날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긴급 가족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이영희 씨는 명자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승낙해 주었죠. 오늘 오후 2시에 요양원 상담실에서 만나죠. 관련된 분들 모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는 병원에 들러서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잠시 면회를 허락받았죠. 만식 씨, 오늘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당신이 말해준 대로 서류가 가짜라는 걸 밝혀낼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명자의 목소리에는 미약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명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오후 2시 요양원 상담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명자, 강미진, 신한희 원장, 담당 간호사, 그리고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온 사회복지사 이영희 씨까지 총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만식님의 법적 보호자 지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명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상황이니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는 준비해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로 위임장 원본의 도장과 스캔본의 도장이 다릅니다.
명자는 구청에서 받아온 스캔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도장은 너무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의 실제 인감은 2005년 이전부터 사용해서 미세한 흠집이 있어요. 도장집 사장님도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강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명자 선생님, 도장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오빠가 다른 도장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위임장 작성일보다 뒤입니다. 명자는 날짜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위임장은 7월 15일에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7월 18일에 발급되었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신한이 원장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서류 정리 과정에서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용이지 날짜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복사기 사용 기록입니다. 명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원장님 사무실 복사기의 7월 18일 사용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안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명자는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남편의 신분증 복사본 일부예요. 그리고 여기 연습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엇을 연습했을까요?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미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사회복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서류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강미진 씨,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미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제가 서류를 조작했어요. 상담실에 충격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드디어 진실을 들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강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다만 공식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서류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빠의 진짜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고요. 명자가 반박했습니다. 7월 15일 우리 남편은 하루 종일 의식이 흐릿했어요. 제가 곁에 있었거든요.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위임장을 쓸 수 있었겠어요? 강미진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 전에 의식이 명료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오빠가 명자 선생님께 짐이 되기 싫다고 절차에 능한 저에게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류를 위조할 권리가 있나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미진 씨, 당신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정말로 우리 남편을 위해서였나요? 그때 신한이 원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강미진 씨와 함께 특실 이전이나 추가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늘리려고 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서류 위조와 부당이득이 확인됩니다. 즉시 법적 보호자 지정을 원상복구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탄 남편 오만식 씨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아온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명자야.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약해서 미진이가 도와준다고 할 때 거절하지 못했어. 명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남편이 강미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고마웠지만 선을 넘었구나. 명자는 내 평생 동반자야. 강미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욕심이 생겼어요. 신한이 원장도 사과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분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다시 정상화하겠습니다. 오만식님의 보호자는 배우자 박명자님으로 환원되고 요양원은 내부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당이득은 모두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명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식 씨,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픕니다. 하지만 아픈 만큼 분명해지고 분명해진 만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명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2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명자는 남편과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심 결과가 나온 것은 1달 전이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당연히 배우자 박명자로 환원되었고 요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한이 원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새로운 원장이 부임해서 요양원 운영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있었죠. 강미진은 납품업체와의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장기요양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자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지만 2달 동안 성실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명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강미진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봉사활동복을 입고 있었죠.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미진 씨, 오늘도 봉사 오셨구나. 명자는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미진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프로그램실에서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명자 선생님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명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감정 표현은 예전보다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함께 할게요. 프로그램실에는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명자와 비슷한 연령대였죠. 오늘 읽을 책은 우리 동네 이야기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서울 변두리 풍경을 그린 수필집이었습니다. 강미진이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국민학교 운동장 편을 읽어드릴게요. 다들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 시절 운동장은 흙바닥이었지요. 비가 오면 질퍽해지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넓고 자유로운 놀이터였지요. 낭독이 시작되자 어르신들의 얼굴에 그리움이 번졌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옛 기억에 빠져들었고 어떤 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 같았죠. 가끔 명자를 바라보며 눈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새마을 금고 앞에서는 늘 어른들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런 대화들이 우리 동네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지요. 낭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다방에서 쌍화차 마시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는데 말이에요. 다른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시절에는 이웃이 진짜 이웃이었지.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살았어.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명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프로그램이 끝나고 강미진이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오늘이 더 의미 있었어요. 미진 씨가 정성껏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강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 선생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오빠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제 욕심이 앞서게 됐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미진 씨도 많이 변하셨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도움이 뭔지, 진짜 관계가 뭔지 말이에요. 명자는 강미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노력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녁이 되어 남편을 방으로 모시고 간 후 명자는 그의 곁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만식 씨, 오늘 프로그램 어땠어요? 재미있으셨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고마워. 내가 지켜줘서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명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1988년 올림픽 응원을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 얼마나 젊고 예뻤어요? 사진 속에는 응원봉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명자와 만식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던 그 시절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때는 꿈이 많았는데 지금도 꿈이 있어요. 만식 씨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 꿈이에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휠체어 바퀴음이 사각사각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슬프게 들렸는데 이제는 희망의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명자는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분노는 경계가 되고 슬픔은 기도가 된다. 나는 원칙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도 보살폈다. 며칠 후 명자는 요양원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사랑 나눔 프로그램 마이너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프로그램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미진이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죠. 그날 오후 프로그램실에는 더 많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명자도 남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박명자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명자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50년이 됐어요. 쉽지 않은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도 힘겹게 손뼉을 쳤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명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때 그 골목에는 서로의 등불이 있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 등불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세계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작은 공간에서는 원칙과 자비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